안녕하세요. 메디컬 포커스 나다일입니다. 당뇨병은 여름철에 관리하기 힘든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특히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인해서 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요. 그로 인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끈적끈적해진 혈액은 흔히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으로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철 어떻게 이 생활 관리 잘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우신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에 당뇨병 환자들이 지켜야 할 건강 수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당이 아무래도 높다 보면은 이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탈수 현상이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덥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겹칠 수가 있어서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수분 섭취 중요하고요. 또 혹시 식사하는 측면에서도 신경 써야 될 게 있을까요? 이 계절상? 네, 여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면류,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이렇게 후루룩 드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면류 같은 경우에는 가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빨리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비빔면 같은 경우에도 그 소스에 생각보다 당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속에 숨어있는 당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뭐 한두 번 드시는 건 괜찮겠지만 그래도 매번 그렇게 차가운 이제 면류를 자주 드시는 것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양질의 식사를 제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활 속 수칙들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시원한 슬리퍼보다는 편한 운동화를 더 여름철에 추천을 하신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손끝, 발끝, 특히 발끝 같은 경우에는 온 몸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나기도 쉽고, 그리고 상처가 잘 났을 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고 이제 거기에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당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병증 때문에 그런 감각 신경들이 조금 손상되어 있을 수 있어서 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더우시겠지만 볼이 넓은 발편한 운동화를 신으시는 게 발 건강에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자외선에도 좀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모자나 선글라스를 이용해서 자외선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당이 있으신 분들은 상처 회복 속도가 조금 느리고, 그리고 면역 기능도 조금 저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인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런 자외선으로 인한 상처가 생긴다 하더라도 회복이 빠를 텐데, 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각막의 손상이라든지 피부 장벽의 손상이 가면은 일반인들보다는 그런 회복 과정들이 더디기 때문에 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눈을 위한 자외선 차단, 그리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또 피부 질환도 잘 생길 수 있다고요. 어떤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 그냥 상태에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상처가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치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피에 당이 많이 있으면 끈적끈적해서 균이 정말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균에게 엄청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놓치기 쉬운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당을 좀 오래 앓으신 분들, 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이신 분들은 그런 것들 물론 주의하시긴 해야겠지만, 그 정도가 당이 심하시거나 오래 앓아오신 분들보다는 조금 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덜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참을 수 없이 더운 날씨지만 운동은 꼭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만큼 하면 될까요, 운동을? 이제 여름은 특히 더워서 이제 기력도 없고 해서 운동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운동에 너무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은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은 유산소를 식후마다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하게 되시면은 근력이 또 당을 많이 소모를 해주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기초 대사량을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만 길게 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이제 근력 운동도 이제 적절하게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타이밍도 혹시 중요한가요? 어떤 분들은 사실 공복인 상태에서 새벽에 그냥 걷기를 2시간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이제 식사를 하시고 한 30분 정도 소화가 된 상태에서 유산소를 30분 정도 해주시면은 그 식후 혈당을 잡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몰아서 하시기보다는 조금 나눠서 하시고 그리고 유산소만 길게 하시지 마시고 중간에 이제 장기 투자하는 생각으로 이제 근력 운동까지 같이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꼭 추천하는 혹시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태양볕에 나가서 이제 유산소를 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라도 빠른 걸음으로 약간 숨찰 정도로 한 15분, 20분만 식후에 걸어주셔도 이제 식후 혈당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의 한 30-40% 근육이 위치하는 곳이 허벅지예요. 그래서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근육 운동, 그러니까 뭐 스쿼트라든지 그런 쪽을 이제 자극하는 운동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교수님께서 꼭 강조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췌장을 소중하게 여기자. 이제 100세 시대인데요. 이제 모든 장기가 그렇듯이 췌장도 이제 노화를 하게 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췌장을 나와 함께 오래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단계 땡길 때 내 췌장을 한 번씩만 더 생각을 해 주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런 유혹들에서 이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췌장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100세 인생을 위해서 이 췌장이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식후 30분 후에 운동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교수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